안녕하세요. NK 화이트햇 레드옵스 1팀 안수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바일 ERP 앱으로 시작해서 내부 침투까지 진행하는 레드팀 시나리오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APK 파일 하나가 주어집니다. APK 파일을 JADX 등의 자바 디컴파일러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이 앱에는 오펜가드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해당 솔루션을 우회해서 암호화된 문자열을 복호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펜가드 솔루션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열들을 암호화해서 앱에 대한 역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되고 있는 클래스의 목록을 보시면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소스 파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소스 ARSC, RES, values, 그리고 strings.xml에 가시면은 다양한 문자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파이어베이스 사용 중인 게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NKCTF라는 키워드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 역시 NKCTF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API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선 파이어베이스 쪽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모의 해킹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와 같이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는 익명으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여기서 발급받은 키도 파이어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키 위치에는 앞에서 발견한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토큰이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이 토큰을 활용해서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문서 중 이와 같이 디폴트 경로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프로젝트 ID, 데이터베이스, 디폴트, 도큐먼트스, 그 다음에 컬렉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도큐먼트스까지는 쉽게 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전체 뒤에 컬렉션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 NKCTF가 프로젝트 아이디라는 것은 앞에서 strings.xml에서 확인했고요.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 위치에다가 NKCTF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접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뒤에 컬렉션 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리어 토큰을 입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도큐먼터스까지는 알아냈지만 뒤에 컬렉션 이름을 몰라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메인 액티비티를 잘 살펴보시면은 코디아 HI 오피스 밑줄 파이어스토어라는 람다 함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뒤에 컬렉션 이름이 코디아 하이 오피스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테스트 ERP 2026 느낌표라는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문자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아마도 계정 이름은 테스트 ERP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엔드포인트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API 관련 기능들은 암호화가 강력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DTO 클래스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파라미터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API 경로를 확인한 후에 로그인 엔드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로그인 엔드포인트에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메일 주소의 형식을 모르는데요. 앱을 실행시켜 보면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플레이스 홀더에 뜨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행시키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o.kr로 검색해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엔퀴레드팀 kohi.co.kr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도메인 또는 애초에 앱의 경로였던 erp.kohi.com 또는 kohi.com 또는 kohi.co.kr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 주소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건 아니고요. 다음으로 앞에 엔키레드팀을 빼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로그인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았습니다. 저장해 놓겠습니다. 이제 다시 어떤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Employee API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서 목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증이 필요하네요. get 메소드네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부서의 목록을 볼 수 있는데요. 관리자 사용자가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정보 시스템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2번이네요. 단순히 뒤에 아이디만 붙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API 응답 결과에 패스워드의 해시값이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있네요. 박주근님. 이메일에 어드민이 들어가네요. 이거 패스워드 해시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크랙해 보겠습니다. 크랙스테이션을 사용해서 크랙해 보겠습니다. 이제 크랙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해당 해시값을 크랙해 보겠습니다. 1Q2W324R 느낌표 골뱅이 샵입니다. 간단한 비밀번호네요. 저장해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드민 호이.co.kr 어드민이었죠. 자,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만 어드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또 뒤에 비밀번호는 앞에서 발견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드민 사용자의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드민 API라는 위험해 보이는 기능이 있네요. 이걸 액세스 ID 엔드포인트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토큰을 어드민의 액세스 토큰으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그를 획득했습니다. 해당 기능이 그냥 플래그를 주는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더 위험해 보이는 서버 API라는 것이 있는데요. ICMP 요청을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CTF에 많이 나오는 그런 핑을 사용하죠. 정말로 그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ICMP 기능은 특정 IP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live Check 서비스는 어떨까요? 일단 서비스 엔드포인트의 경우 요청을 날리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IP 제한이 걸려 있고요. 경로에도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뒤에 샵을 붙이게 되면은 우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IP 제한이 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포트를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우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포트를 한번 인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코딩한 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중 인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동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죠. 놀랍게도 이중 인코딩을 하니까 작동을 합니다. 이제 아까 접속할 수 없었던 ICMP 엔드포인트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접속이 되네요. 역시 호스트를 입력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기가 발생한 거 보니까. 역시 핑에는 커맨드 인젝션이 되겠죠. 네, 실제로 커맨드 인젝션이 가능합니다. 우선 저희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해당 방식은 URL 형태의 한계상 자유롭게 명령어를 실행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리버스 쉘을 연결하겠습니다. 443 포트나 80번 포트는 일반적으로 웹 통신에 사용되기 때문에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443 포트를 이용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토큰이 만료된 것 같은데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리버스 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env를 통해서 판정 변수를 확인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이름 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래그를 획득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erpmgr입니다. 홈 디렉토리에 플래그가 있네요. 터널링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 슬리버를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슬리버를 이용해서 터널링을 구축하겠습니다. 일단 리스너를 생성하고 generate 명령어로 리눅스 임플란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슬리버 임플란트를 생성하는 중입니다. 슬리버 에이전트가 생성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슬리버.out 상당히 길긴 하지만 보내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웃바운드가 되니까요. 일단 이거를 서버로 보내겠습니다. 임시로 파이썬 HTTP 서버를 열어서 해당 바이너리를 전송하려고 했는데 이미 열려있다고 뜨네요. 잠깐 슬리버를 끄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열면 되니까요. 이제 연결한 주소에서 CURL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CURL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가져오겠습니다. 아, CURL이 없네요. wget 있는지 보겠습니다. wget도 없네요. 그러면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져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시도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용량이 같은 걸로 봐서 다운로드가 잘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슬리버 서버를 다시 켜겠습니다. 오, 슬리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명령어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명령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슬리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해킹을 진행하겠습니다. 슬리버에는 터널링 기능이 있는데 터널링 기능을 이용해서 SOCKS 같은 걸 열어보겠습니다. 슬리버에는 아주 간단하게 SOCKS를 실행하는 기능이 있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트가 1081이네요. 1081에 맞게 다시 etc proxchains.config 파일을 수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터널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확인했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려고 시도해봤습니다. 다시 env 명령어도 확인하고 이제 해당 데이터베이스도 요청을 날려보겠습니다. 확실히 슬리버를 사용하니까 공격이 좀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포스트그레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I/CD, HRDB, ERP 배치DB 등 수상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ERP 배치DB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쿼리를 사용해서 함수 목록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함수 목록을 확인한 결과 통계에도 끝나는 함수들이 있는데 date, report format 조금 수상해 보이는 이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0이) 응답됩니다. 하지만 숫자를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형식에 맞게 current date를 입력하겠습니다. (0이) 반환됩니다. 해당 함수의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도 변수를 선언하는 걸로 봐서 펄 언어인 것 같습니다.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FMT 두 번째 값을 그냥 명령어로 실행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두 번째 값을 그냥 명령어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9898번 포트도 피벗을 생성했고 이제 해당 피벗 리스너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에이전트를 하나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TMP 경로로 가서 HTTP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8000은 못 쓰니까요. 4000을 쓰겠습니다. IP 주소를 맞춰서 만들겠습니다. 16163 162대역으로 해야겠네요. 1898번이 피벗 포트고 이제 이 IP 주소로 연결을 시도하도록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였습니다. 다시 SOC KS5 시작하겠습니다. 잘 다운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새로운 세션이 생성되었습니다. 슬리버 피벗이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성공적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세 번째 플래그를 획득했습니다. 홈 디렉토리에서 serve admin 폴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etup postgres users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HR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PSEF로 확인 시 컨플루언스로 추정되는 IP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접속해 보겠습니다. 일단 HR 어드민의 경우 이렇게 접속할 수 있고요. 테이블 목록을 보시면 employees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테이블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시스템 관리자 박주근 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의 개인정보가 나오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플래그, 네 번째 플래그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이미 이분의 비밀번호는 알고 있죠. 앱을 침투할 때 확인했기 때문에. 컴플루언스에도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컴플루언스는 기본적으로 8090 포트에서 HTTP가 돌아가고 있는데 접속해 보겠습니다. 컴플루언스 로그인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앞에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에 성공합니다. 이후 컴플루언스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버전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NCAT 바이너리 업로드 했습니다. shell 1337 리슨하겠습니다. 익스플로잇 실행하겠습니다. 9버전 컨플루언스에 대한 익스플로잇입니다. 작동합니다. 우선 어떤 파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크릿 폴더에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5번째 플래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8080 입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된 것 같습니다. 실행 권한을 먼저 부여하겠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세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컨플루언스 서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7000번) 포트 열겠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로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젠킨스 서버에서 섀도를 획득했습니다. 이제 누트 권한 획득을 시도하겠습니다. find 명령어를 이용해서 의심스러운 setUID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는 입력받은 파라미터를 경로에 포함한 쉘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데브옵스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데브옵스 권한으로 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페이로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데브옵스 권한으로 쉘을 실행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에서 local.txt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6번째 플래그를 획득했습니다. SSH 폴더에서 id RSA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SSH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은 복사를 해서 로컬로 가져가겠습니다. SSH도 붙는데 성공하면 이제 웹브라우저는 끄겠습니다. SSH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시 누트 권한 획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앞에서와 동일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sudo l 명령어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 server admin 01 계정의 권한으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버 어드민 유저의 쉘을 획득했습니다. proof.txt 파일을 읽었습니다. 7번째 플래그를 획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레드팀 시나리오 2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드팀 시나리오 3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